네, 안녕하십니까. 직무직위 취업 컨설턴트,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CDC 취업 캠퍼스 대표 유정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영업, 그다음에 해외 영업 다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마케팅 직무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 CDC JOB 카카오톡 아이디로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또 카페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할 마케팅 직무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갈게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많은 여학생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상경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인문계 친구들도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막연히 그래서 너는 마케터 뭘 하고 싶은데? 마케팅 중에서 뭘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오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대답이 나와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 마케팅이요. 그래? 그럼 뭘 준비했어? 뭐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플랫폼도 공부하고. 그럼 그 친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 마케팅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좀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마케팅이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너는 어디에 왜 적합하니? 그럼 거기서부터 딱 막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회사가 마케터로 뽑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정말 그냥 막연하게 마케터가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업무에 적합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만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든지 만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이걸 하기엔 벅차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직무를 다른 직무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왜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도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직무에 대한 막연한 환상. 자, 마케팅, 기획, 홍보 이러한 전문 스텝 부서는 단순히 기업 헤드쿼터에 있어요. 즉 본사에 있죠.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으리으리한 빌딩, 사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그 본사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 가진 학생들 분명히 일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막연히 왠지 멋있어 보여서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드라마에서 만들어졌죠. 마케팅 띨땅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고 또 살짝 편해 보인다는 근거 없이 미디어가 만들어준 거예요. TV에서 마케팅 띨땅님이 항상 그렇게 하죠. 마케팅 실장님께서.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사내 연애도 벌어지고 있고 뭔가 재밌고 창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직무는 이렇게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미지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요.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케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행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실행 프로세스를 한 단계 옮겨가면서 통찰에 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통찰에 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을 중요시한 자료 중심의 마케팅 전략만으로는 빅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만 그렇다고 독특한 전략은 빅히트 가능성만큼 잠깐만 성공했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마케팅에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접목을 시킵니다. 특히나 이 마케팅에서 시장조사 분석 부분에서 이제 빅데이터 이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빅데이터 하나만 믿고 있다가 회사가 망할 뻔한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들 조카들이 갖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그 레고가 빅데이터를 조사를 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구입을 했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게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만들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앙케이트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구멍이 이 홈이 얼마만큼 조금 더 커졌으면 애들이 하는데 편해질 거고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 사이즈가 큰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조사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제품이 판매가 엄청나게 부진했어요. 재고는 쌓여 있고 투자한 돈은 있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나 외주를 준 에이전시들이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했던 어머니들이 아니라 그걸 직접 갖고 놀고 있는 6살부터 11살까지의 실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걔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구멍이 크고 홈이 크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힘들지만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성취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스몰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하나만 갖고 믿고 어떤 제품을 거기에 무조건 신봉해서 믿고 출시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즉 어떤 경험의 기반으로서 나온 부분들 이런 것 같이 머지를 시켜서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디어,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만 갖고 제품을 제시했을 때는 그때는 제품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통찰력을 갖고 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 즉 시장의 요구를 미리 예측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 요구를 미리 예측한다. 이 부분 잘 명심하세요. 최근에는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마케팅 이런 것들 새로운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점차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나는 바로 다음날 되면 또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인사이트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이트라고 어디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내용들이 인사이트예요. 그냥 단순한 통찰력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의 니즈를 자극시키고 고객의 니즈를 발굴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됐을 때는 이미 그 게임은 경쟁사한테 진 게임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아니라 고객의 원치를 자극시켜야 돼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올리브영이 보여요. H&M 스토어가 보입니다. 자, 집에 분명히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스킨케어 30% 대할인, 40% 할인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 앞에서 친구 기다리는데 자꾸 눈에 와요. 사든 말든 들어가 봅니다. 근데 30% 40% 할인하는 거는 사실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할인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집에 있는 거 나 며칠 전에 했는데 갑자기 할인하네? 그런데 나가려고 딱 돌아보니까 옆에 30% 할인한 품목 옆에 어떤 신제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 갖고 싶었던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10%만 할인한대요. 집에 분명히 스킨케어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이 제품 사요. 스킨케어가 떨어져서 사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니즈가 아니죠. 그 고객이, 찾아온 고객이 사게끔 원하게 만들었죠.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마케팅이고 원하게 만들어서 팔아주는 게 영업이에요. 고객의 니즈를 넘어서서 고객의 원치를 자극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시장조사 분석과 상품 기획, 그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각각의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며 각 활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역량과 자질, 그리고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살려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요거 잘 보세요. 제가 해외 영업할 때는 요 앞부분만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업이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해갖고 고객,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게끔 원치를 자극시켜주게끔 상품화시키는 게 일련의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 일련의 마케팅 활동의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시장조사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뭐 빅데이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뭐냐면 소비자의 트렌드 성향도 있을 거고요. 가격 동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의 사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쟁사 제품과 당사 제품을 비교했을 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수치적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예전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조사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 리서치 펌이라고 그래요. 리서치 대행사.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로 따졌을 땐 닐슨 코리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TNS 코리아, 입소스 코리아, 또 한국 회사로 따졌을 때는 뭐 동서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식품도 리서치하고 IT도 리서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주문을 해요. 자, 우리가 식품 회사인데 이런 소비자들의 입맛이라든지 요 가격대라든지 조사를 해줘. 전져줘요.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팔아요. 우린 사갖고 오는 거죠. 그건 마케팅 리서치였어요. 그래서 옛날엔 MR 조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온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리서치 값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텔리전스.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보화를 제공해줘야 돼요.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통해서 MI 업무를 합니다. MR이 아니라 마케팅 리서치가 아니라 마케팅 인텔리전스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시장조사 결과값을 토대로 해갖고 상품 계획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갖춰야 될까? 통계 잘해야 됩니다. 이따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시장조사를 통해 갖고 바로 상품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 결과값들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이라든지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값들, 정량 값들, 정성 값들 다 기반으로 해갖고 뭘 하느냐? STP 분석과 그다음에 수압 분석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만의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과 업종 내 경쟁사 대비했을 때 위험 요인을 낱낱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극대화시키면서 약점과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게끔 상품을 기획하는데 어떻게 기획하냐? 그 시장에 맞춰갖고 세그멘테이션을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과 연령대로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기존의 우리 회사의 당사의 브랜드 제품들 또 과거의 경쟁사의 다른 현재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점을 찍어보는 거죠. 소득 수준이 얼마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연령대인 사람들은 주로 선호하는 게 요게 대표적인 상품. 또 어떤 거 막 점이 찍히겠죠. 점 찍다 보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선 여기를 갖다가 딱 타겟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타겟팅이죠. 그렇게 점을 딱 찍었어요. 그 점을 찍은 대로 그 시장을 우리가 확고하게 확보하려면은 포지셔닝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누고 타겟팅을 잡아서 포지셔닝이 되게끔 만드는 게 STP 전략입니다. 이건 어디서? 마케팅 전략 부서가 영업 부서라든지 또는 시장조사 결과값 부서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전략을 짭니다. 공통의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을. 그래서 여러 시장의 니즈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 돈, 그다음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인력,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인프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별로 원하는 대로.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갖고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개발해보고 스탠다드형으로 이런 걸 먼저 만들어보자라고 상품 기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품 기획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품을 상품화 시키는 거죠. 냉장고란 제품을 디오스나 지펠이라는 상품화 시킵니다. 즉 단순하게 냉장, 냉동 기능만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값들을 시장조사 결과값, 그 다음에 현지 영업으로부터 들은 얘기 이런 걸 조합을 해갖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사양들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부서 불러요. 개발 부서 불러요. 생산 부서 불러요. 영업 부서 불러요. 시장조사 부서 불러요. 다 모여서 서로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원하는 대로 반영했을 때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었더니 이 냉장고가 개발에다 물어봤어요. 개발 부서 와 있으니까, 디자인 와 있으니까. 야, 지금 얘들이 원하는 기능 다 넣으면 이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글쎄, 구매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은데? 구매도 불렀어요. 야, 이거 얘들이 원하는 거 다 넣으면 1,000만 원 넘어, 이거 대당. 영업한테 물어봐요.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 이거 한 300만 원.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업은 뭐라 그래요? 개발한테 야, 너 그거 그렇게밖에 못 만드냐? 야, 경쟁사 비슷한데도 300에 팔어. 그럼 걔네들은 뭐 적자 보면서 팔겠어? 좀 만들어줘. 이러는 거죠. 그럼 개발은 야, 그럼 구매해서 우리가 기구 설계해서 금형을 어떻게 파올 건데 이게 비싼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구매해서 이걸 사올 때 어떻게 싸게 사오면 모르겠지만 개발 현재 우리 수준은 안 돼. 그리고 또 요청사항 들어온 게 각진 거보다는 라운드형이 좋대요. 디자인 불렀어요. 라운드형 돼? 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거 개발이 커버해 줄 수 있을까? 개발, 할 수 있어. 그래? 생산 와봐. 내가 이렇게 라운딩 해갖고 개발해 놓으면 금형 깎아 놓으면 너 생산할 수 있니? 아니? 그럼 새로 라인 다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영업과 개발과 디자인과 구매와 생산이 이 상품 기획자 앞에 앉아갖고 서로 썰전 벌이듯이 막 서로 자기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자는 비록 신입사원이 될지언정 또는 주임, 대리급이 될지언정 그 부서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원가를 맞춰가면서 또 하나 마지막에 납기를 맞춰가게끔 시장에 언제쯤 출시해야 되는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1일까지 출시가 안 되면 분명히 경쟁사가 먼저 출시할 거니까 끝났어. 게임 끝났어. 5월 1일까지는 해야 돼. 자, 5월 1일까지 하려면 개발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개발 마칠 수 있니? 인증 언제까지 받아올 수 있어? 그러면 생산은 이거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구매는 새롭게 이런 금형 팠고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얼마에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상품 기획자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5월 1일이라는 납기 날짜에 맞춰 갖고 개발 단계, 구매 단계, 생산 단계 최종해서 테스트해 갖고 나가서 시장에 런칭하는 전체 스케줄링을 해요. 그게 상품 기획이에요. 자, 지금 말한 건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거. 그런데 새로운 상품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나가면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쯤 딱 끊어줄까? 요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따가 상품기획 코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품기획, 새로운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출시했어요. 그러면 걔 이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대상으로 해갖고 스킨케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름을 심청이, 춘향이 이렇게 올드하게 지면 안 팔리겠죠? 그 20대 초반에 있는 타겟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서도 좋은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줄 수 있게끔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름만 예쁘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담겨있게? 그 제품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니즈서부터 해서 개발에 넣어준 그런 효용성, 가치가 이 제품만의 특징이 그 이름만 들었을 때라도 느껴지게끔 네이밍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컨셉을 잡아줘서 브랜드를 전략을 짜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시장하고 고객하고 쌍방향 소통을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광고는 뭐가 되겠어요? 홍보는 뭐가 되겠어요? Know me. 나를 알리는 거야. 나 이번에 이런 새로운 제품 나왔어. MBC 뉴스에도 나오고 KBS 뉴스에도 나오고 JTBC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옵니다. 이번에 최초로 이런 걸 개발했답니다. 홍보예요. Know me.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홍보했으면 buy me.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광고예요.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 그게 광고입니다. 요즘은 그런 광고와 홍보가 이제 혼재돼서 ATL과 BTL로 활동이 돼요. ATL이라는 건 뭐냐면 above the line, BTL은 below the line. 즉 여러분들이 어떤 맥주 광고가 있습니다. 맥주 광고가 있는데 유명한 모델을 써요. 그래갖고 유명한 모델이 여자 모델이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통유리 앞에서 맥주를 딱 아주 이쁜 잔에다가 따라갖고 쫙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다가 딱 옆만 돌아봐요. 그리고 광고 끝.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그 맥주 이름만 나옵니다. 뭐 회사에 대한 얘기도 없고 무슨 성능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며칠 뒤부터 갑자기 포털 사이트에 그 유명한 그 배우 누구누구 표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이게 표절이었어? 이러고 막 기사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 모델이 최근에 광고를 찍은 TBCF, 이게 프랑스에 있는 모 유명한 이 명품 회사에 무슨 광고를 거의 표절했다는 게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원본 광고와 그다음에 이 표절했다는 광고가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런 맥주가 있었어? 나 처음 보네. 이제 막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갑자기 이제 사과도 안 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광고를 바꿔요. 그 모델 똑같이 쓰면서 광고가 바뀌면서 갑자기 어떤 이제 이 펍이라든지 바 같은 데서 이렇게 한 20대 중반, 후반 요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생기발랄하게 친구들하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교를 떨죠. 그러고 나서 광고가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했다고 하니까 바꾼 거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 페이스북 같은 데나 인스타그램에 뭐가 뜨느냐. 지금 이 모델처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여러분들 친구가 이 동일한 맥주를 마시고 얼굴이 발그스름해지면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클릭하고 막 따라서 합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가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맥주고 기존의 맥주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냈고 근데 좀 비싸. 100원이 비싸.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먹어보기도 하고 맛이 틀리네? 막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TV 광고를 통해서 처음에 그걸 표절인지 모르고 표절했을까요? 아니죠. TV 광고라는 ATL, 어바브 더 라인 4대 매체를 통해서 그 비싼 몇 억짜리 모델을 써갖고 광고를 찍어서 돈을 확 투자해서 먼저 그 뭔지를 알렸습니다. 호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절이라는 노이즈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거는 BTL이에요. 노이즈 마케팅. 돈 안 들여가면서 빌로우 더 라인 4대 매체 광고를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이즈,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표절이라는 걸 갖고 이제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SNS, 온라인 마케팅을 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쌍방향 사진 올려라. 경품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양대 큰 맥주 시장에서 갑자기 그 맥주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누가 주 타겟? 가격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대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 여자들이 그 맥주를 비싸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량이 늘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광고와 홍보를 ATL과 BTL적인 요소로 매트릭스화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빨리 흡수시키고 매출을 끌어올린 데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역 마케터가 어떤 스탠다드한 이런 마케팅 활동들을 자기 지역에 맞춰갖고 잘 전파해주고 포피 전략 짜주는 게 그때 말하는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에 하는 역할이 되겠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마케팅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마케팅 활동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씩 한 단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시장 조사에 적합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상품 기획에 적합하겠구나. 나는 브랜드 마케팅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케팅 인텔리전스냐, 프로덕트 플래닝이냐, 브랜드 마케팅이냐,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냐. 이것도 아니라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지널 마케터, 지역 마케터가 될 거냐. 요거부터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장조사 분석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제가 처음에 오늘 소개할 때 직무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직무부터 아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죠.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경쟁사를 알고 고객사를 알고 나를, 우리 회사도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뭘로 알아요? 숫자로.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죠. 데이터로. 그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게 시장조사 분석이고요. 시장조사 분석의 주요 업무는 상품이 잘 팔리는 또는 잘 팔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소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경쟁 사건랑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판가나 매출,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옵션, 사양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그 지역에 특화된 포피 실행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리서치 대행사들 있죠. 리서치 펌, 에이전시들 그런 데를 통해서 사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하고 연관된 리서치 에이전시들을 관리하고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fK 코리아 같은 데는 가전에 특화된 좀 다른 것도 하지만 가전에 특화된 그런 리서치 펌이 돼요. 그럼 삼성전자나 LG전자는 GE나 이런 데는 그런 GfK에서 자료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냐? 회사 내부 또는 외부 이슈들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요 이슈하고 관련돼 갖고 새로운 자료나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또는 혹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새롭게 가공해가면서 생산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하고 마케팅 기획 등의 그런 유관 부서들하고 함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지원 업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조사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툴을 갖고 설계를 해서 해당 관련된 브랜드 마케팅이나 마케팅 기획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완료된 조사 사항은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보고서로 하나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과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통계 데이터 가공 및 활용력은 이건 생명이에요. 통계 데이터를 못 다루면은 당연히 시장 조사 분석 못 하죠.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또는 SES, SPSS 같은 기존의 통계 툴 또는 최근에 나아가서 그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R, 파이썬 같은 통계 툴 이런 거라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엑셀에 있어서도 피벗 테이블과 함수, 매크로까지 다룰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뭐 자격증도 있을 거고 교육 수료 사항도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 파트타이머가 됐던 인턴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리서치 회사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이라도 근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여러분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무조건 첫 번부터 대기업 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리서치 펌 외국 회사도 많고요. 국내 회사도 많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여기에 사람 수시로 뽑습니다. 피플랜잡 같은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수시로 아르바이트생, 인턴, 외국 회사들은 처음부터 정규직을 안 뽑죠. 인턴 뽑아서 1년 돌리고 정규 전환시키고 합니다. 수시로 뽑아요. 왜 수시로 뽑을까요? 이직률이 많아서. 워낙 힘들어요. 워낙 많은 방대한 자료를 내가 조사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 몇 달을 못 버티고 또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회사에서 하나 회사에서 최소한 2, 3년 버텨보세요. 대기업에서 모셔갑니다. 외국 기업이나. 실제로 제가 헤드헌팅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외국 회사들이라든지 국내 대기업들이 딱 지정을 해줘요. 어느 리서치 펌들. 그런데 여기서 이직률이 평균 근속 연수가 최하 3년.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 뽑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시하고 이게 제대로 돼야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첫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단어로 이제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사례나 고민이나 관심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전공에서. 통계 사이트 활용 잘한다.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정량, 정성, 트렌드 분석, 리서치, 자료 수집 및 활용 능력, 그래프를 잘 만들, 도표를 잘 만들 수 있다. 숫자로 미래를 예측하겠다. 집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사례, 경험에서 반드시 발굴해서 자기소개서 면접 때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데이터 활용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육 수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실제 데이터 수집 조사 관련된 사례, 앙케이트 설문조사 3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철학과 나온 친구도 할 수 있고 체육교육과 나온 친구도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쌓아서 어필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장조사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상품 기획이죠. 상품 기획은 뭐냐? 팔릴 수 있는 상품,
손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내가 발굴하고 출시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자체는 이런 시장조사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TP 분석과 수합 분석 후에 최적의 상품을 기획하는 거고요. 단기, 중기, 장기에 상품 라인업,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언제 이 제품을 출시하고 언제 저 제품을 출시할까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려면은 디자인과 개발, 생산 모든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겠죠. 그리고 시장조사, 영업, 개발, 디자인, 생산, 품질 등 산에 관련된 모든 유관 부서들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수명주기 관리해가면서 기존 제품들을 언제쯤 단종시켜주고 신제품을 언제 출시했을 때가 가장 우리가 재고라든지 판가에 영향을 안 미치겠구나. 이걸 감안해서 손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NPI, New Product Introduction, 신제품 출시, EOL, End of Life, 구제품 단종, 요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일과를 봤을 때에는 각 제품 또는 시장별로 점검회의를 합니다. 어떤 부서랑 마케팅, 전략, 영업, 개발, 필요하다면 현지 출장 가서 현지 판매 조직하고 같이 점검회의를 하고요. 차년도,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제품의 라인업을 가져갈까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시장, 경쟁사, 고객 분석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면서 컨셉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제품을 계속 해 나갈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부 평가, 여러 가지 부서들과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소비자 유통으로부터 최종 평가를 받도록 준비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개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들이 애로사항들을 반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영업으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조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품 반응도 조사가 가장 이 상품 기획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동남아, 우리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시장에서 영어로부터 나가 있는 제품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역량과 자질로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했던, 뭐 학회 활동을 했던,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내가 리더로서 잘 조율해보고 끌어가본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전체 진행에 있어갖고 전체 큰 일정 납기가 언제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끊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스케줄을 잘 조율해 갔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특히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창업 동아리 했던 거 숨기지 마세요. 창업 동아리를 했던 경험이 오히려 공모전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이디어만 내면 끝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상 받겠죠. 하지만 창업 동아리는 뭐냐?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민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투자한 대비 얼마만큼 팔면 우리가 돈을 남기겠구나. 이런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를 써보게 됩니다. 즉 상품 기획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창업 동아리 경험에서 그런 타당성 검토해보고 그런 손익분기점 검토해봤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필하세요. 그래야지만 원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모든 것들을 제품의 라인업이나 로드맵을 짜기 때문에 이런 장표 작성 스킬이라든지 실제로 PT하는 스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상품 그리고 팔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내서 출시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 인사이트, 아이디어, 기획, 분석, 실행, 설득, 협업, 스케줄 관리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전시회나 박람회 많이 방문해보고 못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세스쇼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 이런 데 나온 기사들 다 탐색해가면서 최근의 기술 트렌드라든지 소비 동향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원가나 손익에 신경 쓰겠다는 말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수명주기를 잘 관리해서 제품의 PLC 관리 잘한다는 부분들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가급적인 많은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해 보시고요. 여러 조직 활동에서 협업을 통해서 조율을 통했던 리더십을 좀 많이 어필하셔야 될 거고 창업 동아리에서 제품, 컨텐츠 이거에 대해서 원가나 손익 분석 경험 이런 것들 손익분기점 검색해보고 검토해보고 했던 부분들 어필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또는 국내 쇼
이런 데서 내가 가거나 못 갔으면 기사 탐독한 것들을 많이 미리 좀 스크랩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상품 계획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계획이 끝났으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죠. 브랜드 마케팅은 컨셉팅을 통해서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영업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케팅이 하는 목적은 뭐예요?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제품의 컨셉을 담아서. 자, 이제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CI, 코퍼레이티드 아이덴티티,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것들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주 고객층에게 최적의 네이밍, 20대 초반한테 춘향이 이러면 안 팔리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네이밍을 해주는 브랜드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소비자의 감성과 이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짜줘야 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너무 감성에 치우쳐도 안 돼요. 그리고 시장조사, 상품 기획하고 협업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 이 상품에 담겨있는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시장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절대로 시장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이 됐든 저기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아이가 됐든 콜라 하면 코크예요. 펩시라기보다도 먼저 코크를 떠올려요. 그만큼 이미 콜라라는 데서는 코카콜라가 하나의 대명사처럼 마음 점유율을 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랜드 마케팅 할 때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에 기반해서 일별로, 주차별로, 월별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움직이는 조직이고요. 프로젝트는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단위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전반적인 관리 방향, 단순하게 네이밍,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가고 그 다음 브랜드는 또 어떻게 지어줘야 되고 그런 브랜드의 전반적인 관리 방향을 설정해주고 제품 출시 및 리뉴얼을 낼 때 그런데 이 브랜드 전략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유관부서, 마케팅, 디자인, 영업 이런 부서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략의 수립 및 수립만 해서 안 되겠죠.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출시하고 리뉴얼 이후에도 시장 활동이 있어서 단순하게 제품에 담겨있는 브랜드 이 가치가 우리가 제품의 전시회에서도 또는 유통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전시가 됐을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브랜드 활동 성과 분석도 하고 유관부서의 스케줄 관리, 조율,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아니라 고객의 원치를 탐색하고 신규 원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신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고 필요한 역량과 자질로서는 아이디어가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창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몰입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가만히 눈 뜨고 났더니 새롭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새로운 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인사이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마케팅 보여줬을 때 인사이트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학 중요하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감성을 자극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만이 컨셉팅을 통해서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브랜드 마케터는 컨셉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단어들, 니즈를 넘어서 원치를 발굴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기억, 지속력, 오래가게끔, 가치 전달, 감성, 감정, 마음 점유율,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많이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처럼 많이 조사하셔야 되고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브랜드 마케팅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도요. 사실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신입사원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마케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조직이 브랜드 마케팅 팀 내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know me, buy me, 알리고 사게끔 꼬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확정된 그런 전략들, 브랜딩 전략들을 실제 이제 실행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각 시장,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시장에 특화된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굿자를 좋아하면 빨간색과 굿자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온오프 믹스의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갖고 이게 ATL, BTL을 매트릭스화 시켜서 이 판매 효과를 극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VMD, 제품의 진열서부터 해갖고 POP물, 광고 홍보물 제작서부터 해갖고 SNS 마케팅,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4대 매체하는 ATL 이런 거에 복합적으로 효과가 낼 수 있도록 하나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맥주 얘기 하나 했었죠?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어질수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들을 기획하고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획하고 나서 이걸 에이전시에 맡겨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에 맡겨갖고 이것들을 또 관리하고 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자체가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고요. 주요 메시지나 매체 플랜 운영 계획 짜고 광고 홍보의 매출 연계성, 내가 광고비 얼마만큼 쏟아붓고 홍보비 얼마만큼 쏟아봤는데 실제 영업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연계가 되더라. 이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MDF, 마케팅 디벨롭먼트 펀드, 그런 광고비에 대한 예산 수립이라든지 실제 집행한 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요청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광고물들 이런 것들을 에이전시 통해서 개발하고 갖고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유통 현장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콘텐츠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도 계층별로 차별화되게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 출시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릴 때랑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랑 KBS 9시 뉴스 나올 때랑 연합뉴스에 나올 때랑 다 틀립니다. 왜? 청자가 틀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틀리고 듣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20대에 맞게끔 또 동일한 팩트 하더라도 20대에 어필할 때랑 40대에 어필할 때랑 이게 SNS인지 이게 좀 무거운 블로그인지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팩트를 하더라도 계층별로 차별화되게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SNS, 다양한 SNS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비용, 돈 썼으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 돈 관리 잘해야 돼요. MDF 관리 잘해야 되고요. 상품이나 공간 디자인 이해라든지 중요한 부분, 플랫폼과 컨텐츠에 대한 이해. 요즘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해되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단어들을 많이 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에 활동을 하려면 개인 또는 회사의 블로그 관리 경험들을 많이 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서포터즈 활동,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블로그 관리시켜서 우리 제품이나 기업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굳이 인턴 활동 안 해서라도 기업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내가 다양한 SNS를 관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 스스로가 파워블로거가 되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거라도 많이 찾아보든 파워블로거 사이트를. 그리고 광고나 홍보 이런 공모전들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수상도 좋지만 입상 못해도 좋아요. 많이 참여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각종 마케팅 머티리얼이라든지 툴 이런 것들을 제작할 줄 알고 이러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할 줄 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전시회나 다양한 행사 많이 참석하시고 거기서 아르바이트가 됐든 서포터즈가 됐든 이런 경험 많이 쌓으십시오. 이런 준비 없이는 여러분들 마케팅 못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규모가 많은 편인가요? 점점 적어지는 게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 조사 분석에서도 마케팅 리서치 쪽에다가 우리가 대부분 의뢰해서 한다고 그랬죠. 광고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도 광고 대행사나 홍보 대행사에 의뢰합니다. 우리는 컨셉만 잡고 기획을 해요. 사람을 많이 뽑기보다는 그 전문 집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채용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조사 분석이나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맞는 활동이나 또는 경험, 경력, 자격증 같은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40분 동안 알아봤는데 질문 못 하신 부분들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고민스러운 부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네이버에다가 CDC 취업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회원가입하시고 질문이 있어요에다가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CDC 내에 있는 이 전문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